오늘은 서클을 재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서클은 USDC를 발행하는 회사이며 지금까지 전망이 아주 좋다는 사람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연일 하락하며 현재 약 70불 정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서클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먼저 서클의 주가가 이렇게 연일 하락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하락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인 시장은 거래대금이 메말라갈 정도로 불황이 찾아왔고 비트코인도 크게 하락하는 중입니다. 코인 가격도 하락하니 사용자도 줄어들고 거래량도 줄어들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도 줄어들고 있죠. 심지어 금리 인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 서클의 주가가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서클의 본질이 훼손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거겠죠. 본질만 훼손되지 않았다면 물량을 싸게 매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요. 서클의 본질은 USDC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느냐, 서클이 단순 코인 발행사에서 진짜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규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서클을 좋게 봤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죠.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25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USDC는 테더보다 더 규제 친화적이고 더 투명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과 더 가까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2026년 현재는 이 법안이 단순히 통과된 수준을 넘어 실제 이행 규칙을 만드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허가받은 코인만 살아남는 시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규제 친화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미국 금융권과 접점이 많은 서클이 유리합니다. 이 말인즉 테더는 서클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다만 아직까지는 테더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테더는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죠. 테더는 아직도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이고 USDC는 성장하고 있지만 테더와의 격차를 단숨에 뒤집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테더는 올해 1월 미국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앵커리지 디지털뱅크 등과 손잡고 미국 규제 준수형 독립 코인인 USAT를 출시하는 듀얼 트랙 전략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테더 점유율은 약 60%에서 57.8%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죠. 반면 서클은 공식 자료 기준으로 2026년 1분기 말 USDC 유통량은 약 770억 달러였고 전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또 온체인 거래량은 21조 5천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3% 증가했죠. 서클이 테더와의 구도를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는 없어도 양대산맥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어서 현재 서클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입니다. CPN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서클이 만들고 있는 글로벌 결제망입니다. USDC를 단순히 코인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용도가 아니라 기업 간 정산, 해외 송금, 글로벌 지급, 핀테크 결제망에 쓰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서클은 CPN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24시간 정산하고 여러 국가의 현지 통화 지급까지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니움과도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니움은 글로벌 실시간 결제 인프라 기업인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CPN에 참여하고 USDC 기반 정산을 190개국 이상 100개 통화의 지급망과 연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서클이 디지털 달러 결제 인프라 회사가 되기 위한 큰 그림인데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결제망을 깔고 그 위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네트워크 효과가 강해지는 구조인 거죠. 서클이 꿈꾸는 미래도 똑같습니다. USDC가 많이 발행되는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USDC가 전 세계 결제와 정산에 계속 쓰이는 구조. 이렇게 되면 서클은 단순히 USDC 발행 수익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각도에서 파이프라인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서클의 밸류에이션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현재 비자의 시가총액은 약 6천억 달러대, 마스터카드는 약 4천억 달러대입니다. 반면 서클은 현재 약 200억 달러대 수준입니다. 만약 서클이 정말로 디지털 달러 시대의 비자, 블록체인 시대의 마스터카드가 된다면 지금의 시총은 턱없이 작은 숫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현재 서클은 본질은 전혀 훼손되지 않고 잘 성장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 때문에 주가가 눌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서클의 목표 주가를 대략 800불 정도로 잡고 있는데 시가총액으로 보면 대략 2천억 달러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몇 가지 붙는데요. 첫 번째, USDC 유통량이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합니다. 현재 USDC 유통량은 700억 달러 대입니다. 그런데 서클이 800불을 정당화하려면 USDC 유통량이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 나아가 5천억 달러 이상까지 커지는 그림이 필요합니다. 이는 비트코인 상승장이 다시 찾아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CPN이 실제 매출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니움 같은 파트너십이 단순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량, 실제 수수료, 실제 반복 매출로 연결돼야 합니다. 단순히 기대감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테더와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테더는 아직도 강합니다. USDT는 글로벌 코인 시장에서 압도적인 유동성을 갖고 있고 신흥국과 거래소 중심 시장에서는 여전히 테더가 강합니다. 서클은 미국 규제 시장에서는 강하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를 장악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죠. 따라서 테더의 점유율을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빼앗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비트코인 상승장이 찾아와야 합니다. 서클은 코인을 기반으로 한 회사이다 보니 당연하게도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같이 성장하고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하락장이 끝나야 서클 또한 새로운 상승 동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만약 비트코인 상승장만 도래한다면 USDC 발행량, CPN의 실적 등등이 기준에 약간 미흡하더라도 상승장의 광기와 기대감만으로 서클의 800불은 2030년 전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서클, 이해로 괜찮은가?
단기 주가는 안 괜찮습니다. 조금 아프긴 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잘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서클은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에 성공한다면 서클은 전고점인 300불 부근을 넘어 800불까지도 도달 가능한 코인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블랙마운틴 텔레그램 방에서 질문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